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유성구의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회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차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하경욱 의원의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소상공인 등록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과 동의안 각 한 건에 대한 심사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출생일 6개월 전에서 출생일로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욱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 소상공인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나 낮은 신용과 담보력의 부족으로 적시에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위하여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구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례 보증 지원의 세부 내용은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및 보증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자 차액을 2%까지 보전하는 내용으로서 추후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의 3억 원 재원 출연이 완료되어 총 5억 원의 출연금이 설정되면 최대 375명의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난해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사업으로 유성구의 발전을 해서 많이 이렇게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에도 부서 간 서로 협력하여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근거 마련이 저기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지원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래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본 의원의 의견은 재원 범위라든가 대출금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때, 또 거짓 자료를 제출해 지원받은 것을 판명할 때, 또는 동일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지원할 때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담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다 한번 찾아봤더니 특례보증 지원 조례가 별도로 다 있더라는 얘기죠. 그 속에 이제 내용이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을 담든지 아니면 별도로 특례 보증 지원 계획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별도로 제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지원에 예. 필요한 사항이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조례 제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해에 대구며 점포 지역기업 권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7월 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네. 지금 그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용역 서비스 위탁 시에는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게 돼 있어요. 업체로. 근데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은 지금 용역 서비스 업체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용역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입찰을 통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거에는 어떤 한계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는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신세계 엑스포점 같은 그 대규모 그런 점포를 뭐 용역할 수 있을 만한 업체는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뭐 업체는 이제 뭐 중앙이나 서울 쪽에서 이제 선정이 됐더라도 실제 참여하는 그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채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미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서울 업체 이미 계약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실무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우리 동의안이 올라온 게 우리가 2억을 부담하고 신세계에서 3억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가 얼마예요? 이게 보통 소상공인한테 대출해주는 금리가 이자는 한 1% 정도고요. 예, 보증 수수료가 이자율이 한 2% 되고요. 보증 금액이 이제 수수료가 1.1% 정도. 그래서 전체 한 그러면은 3.1%요. 이 사람들은 무이자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자를 우리가 다 부담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2년간. 네. 이게 개인 신용 평점 595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점수를 매기죠? 그 신용 점수를 매기는데? 어디 있어? 예, 그 금융기관에 소상공인 그 평점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595점이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기준에 595점이 안 되면은 못 받는 거죠. 일단 그렇게 예, 되어 있고요. 저 지난번에 현대아울렛 했을 때 182개소 예, 이제 용자가 됐는데 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뭐 제한이 걸려서 못 받고 이러는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용 점수에 의해서는 네. 못 받은 분은 없다 이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8,000개예요. 유성의 소상공인이 예, 18,000개인데 375개를 준다는 건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이게 신청이 굉장히 뭐 며칠 만에 다 소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75억이. 그 저희들도 이 보니까 이제 뭐 재난지원금도 일시적으로 얼마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은 지원해주면 금방 소진해 버리고 어떤 소상공인의 어떤 가게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특례 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뭐 더 줄 수 있게 네, 뭐 신세계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라 그러고 우리 유성구에서 좀 더 부담을 해서 뭐 한 100억이나 뭐 150억 정도를 하면 18,000개의 소상공인이 2천만 원을 2년간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 네, 네. 이게 375개의 점포라는 거는 굉장히 조그매요. 네, 비율적으로. 예. 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뭐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이게 받으려고. 금액이 작다. 금액이 작으니까 신세계에서 3억 내는데 유성구에서 부담은 4억 6,500이에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네. 신세계는 그럼 50대 50은 해줘야지. 그 큰 점포가 와서 유성에 와서 수익을 얼마나 얻을 텐데 신세계에서 그 정도 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유성구 부담이 훨씬 많아요. 신세계보다.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지금 뭐 알겠습니다. 3억이라는 게 그 사람들하고 다 확정을 했는지 몰라도 유성구하고 신세계가 지네가 와서 이런 큰 대규모 블랙홀이 된다. 거기서 다 빨아먹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3억 투자하고 생색은 3억 냈다고 유성구에서는 실질적으로 4억 6,500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뭐 출연금 외에 또 보증 수수료, 이자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재원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국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세계에서 3억 부담하고 유성구에서 4억 6,500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계에도 4억이나 5억은 부담을 해야지 유성구보다 부담이 적다는 얘기하는데 국장님 자꾸 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신세계 측과는 지역 협력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부담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이제 출연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지역 협력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꾸 국장님은 신세계 말씀을 하셔. 유성구가 부담은 더 많잖아요. 유성구 혈세로 4억 6,500을 부담하잖아요. 신세계는 3억이고. 제 말씀 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가시는 겁니까, 국장님? 응? 신세계가 우리만큼은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제 신세계 협약을 같은 하면. 신세계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보증금 출연하는 거 외에도 이제 우리 뭐 지역의 어떤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 협력 계획 안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협력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신세계 측과 서로 이제 협의 계획안을 세워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이제 검토까지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 국에서 신세계와 다시 한번 좀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측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및 특례보증금의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국 소별 일괄 업무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과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고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희창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은 총 23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은 지속 추진 중이며 2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61쪽 복지경제국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위원회 선정 운영 및 세외수익 관리, 국공유 재산 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 직원이 숙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에서 63쪽 사회돌봄과 소관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기능 보강 추진 및 경로당 신축 관련 사항은 대한노인의 유성구 지회와 함께 수요조사 후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신축은 철거 및 이전이 시급한 순으로 추진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보훈회관 이전 검토와 보훈단체 지원 예산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보훈회관 이전은 현재 구 보건소 2층에 리모델링 후 입주 예정이며 보훈회관 신축은 2021년 중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복지 후생비를 지원하였고 보훈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및 노인복지관 결산 및 수입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차기 위탁 시부터 계약서상의 운영지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결산 및 수입에 관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고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지관 증축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복지관 신규 건립은 향후 개발 예정인 도안 2, 3단계와 사각지대인 진잠동 인근 수요가 충족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공모사업 등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설이 노후된 복지관은 기능보강 공모사업 및 특별 교부금 등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기관 지도 점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조례 제정 검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지도 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도 점검이 가능한 노인복지 시설로 전환을 독려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는 시조례 등 제반 법령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희망복지과 소관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노인, 장애인 등 수혜 대상 확대와 전담 인력 확보를 요구하신 사항은 2021년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원 3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후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이 충원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료 관리 및 홈페이지 내용 부실과 관련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처리 완료하였고 향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 아동가족과 소관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아동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 자체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집 제도
신규 추진은 현재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모범 어린이집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교재 교구비 지원 시 적정한 예산 집행과 노후화된 CCTV 교체, 영상 자료 반출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은 사업비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 후 지급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고, 노후화된 CCTV 교체는 그 자체 재원으로는 어려운 사항으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 자료의 반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이미 운영 중으로 신규 건립을 위한 국시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구암 평생학습센터 내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이전 등 효율적인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5조 공공돌봄 서비스 확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아동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지원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선정된 최종 5개 팀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성과를 평가 후 확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금 추가 지원과 공공보육 확대 강화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2021년 지원금을 둘째 50만 원, 셋째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공공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조 일자리 경제과 소관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현대아울렛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상생협약 이행 점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현대아울렛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더 많은 착한 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2020년도 목표를 100%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 외에 국시비 보조 사업의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조 위생과 소관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식중독 안전을 위한 사항은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식중독 조기 점검 시스템에 전체 업소가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만의 모범 브랜드를 제작하는 방안은 현재 국가 정책인 전국 시군구 위생 등급제 추진 확대로 자체 모범 업소가 위생 등급제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위생 등급제 정착을 통해 더 많은 모범 업소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련된 사항은 위반 업소 단속 결과는 수사 결과 공문 발송 전 즉시 통보하고 유관 기관과 주 1, 2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여부, 사업비 집행 실적, 근태 등 전반적인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26일 시구 합동평가에서도 80점 만점에 79점을 받은 사실 보고드리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모범적인 급식지원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복지경제국 전 직원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선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복지 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늘 경로당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이영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반석 8단지에
노인정에 시설 확충에 있어서 LH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이영길 과장님, 사회돌봄과 과장님 이하 그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되게 애써주셔서 이번에 확장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기능 보강 이렇게 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한노인회나 유성고지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방문이에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 추진하시는데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실무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갖고 정말로 경로당에 어떠한 시설이 부족하고 뭐가 개선되어야 되는지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지적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경로당에서 어떤 물품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원되는 물품들은 늘 고정적이고 획일적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어르신 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이번만큼에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갖고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증축 건립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성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동 노인복지관은 비좁습니다. 사실 수용 인원을 감당할 만큼 그동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없는가, 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1층 게이트 볼장이 있어요. 신성복지관 앞에 정문 앞에 보면은요. 여기를 1층은 게이트 볼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2층, 3층 이렇게 좀 건축을 신축해서 증축해서 뭐 부족한 시설들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기 또한 좀 직접 방문하셔갖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국장님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것 같고 이 신성동 그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좀 잠깐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김연풍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기능 보강 물품 관련해서는 뭐 끊임없이 이제 어떤 그 물품에 대한 새로운 그 욕구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 이제 집행부 쪽에서도 그동안 뭐 예산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계속되는 그 욕구에 부응하고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물품 지원 확대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될 때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성구 노인복지관 그 증축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뭐 올해 이제 3월에 우리 그 유성 실버복지센터 이제 개관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 그 이용 인원이 지금 분산이 돼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해소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부들의 그 숫자를 감안할 때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그 증축도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 뭐 어떤 재원을 이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국토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주민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에 일단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청이 공모가 당선이 되면 이제 사업을 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요. 일단 발표는 9월에 있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차후에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증축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9월에 그 공모 사업이 발표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유성구에서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또 현장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방법도 좀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아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유성구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그 게이트 볼장과 그 2층, 3층으로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보훈단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보훈회관이 보건소로 이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에서 2층에 배치가 돼서 7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점심 식사를 손수있게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지금 보건소 자체는 그 실에는 식당 뭐 이렇게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4층에 있는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7월에 입주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4층에 올라가서 손수 식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훈이관 권리 관련인데요. 지금 이제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요? 예, 지금 그 대전시하고 저희 구하고 이제 그 공유재산 교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는 뭐 일단 들어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업 파크 부지 주차장을 이제 시에 제공을 하고 시 부지를 이제 몇 군데를 포함해서 우리 구소유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에서도 이제 검토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결과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거의 뭐 선정을 가능한 건가요? 부지 선정이? 일단은 뭐 지금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5개구에서 지금 4개구는 다 한 건물에서 단체가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구만 이제 3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훈단체의 굉장히 오랜 수건 사업인 것 같아요. 보훈회관 건립은. 그래서 부지 선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도에 그 1억 예산에서 12가 70%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 12 보조금이 규비 결정이 됐는데 5개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유성구만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올해는 이제 대덕구하고 저희 구로 뭐 공모를 통한 건 아니고요. 대덕구하고 저희 유성구하고 이렇게 12 지원을 받아서 두 군데만 추진하는 우선적으로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네. 근데 지금 해당 부서에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을 하는데 잘 안 되나요? 인력 확보가? 네, 지금 뭐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또 실무 부서에서는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한 명이 전담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어떤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겸직을 하나요? 뭐 이 전담 인력을 충원하면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지금 현재는 뭐 노은 3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 이제 동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맞춤형 사업으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어르신들 또 거동불편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큰 그 어떤 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담으로 이렇게 업무를 맡길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동이 지금 노은 3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시범동 선정인데 이미 선정이 됐어요. 노은 3동으로. 이쪽이 이제 1인 가구 이제 구성 비율이 좀 높고요. 그 다른 동에 비해서 이제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 인프라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엔 진잠동 쪽에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을 했었고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는 이제 노은 3동을 이제 우선적으로 좀 실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 노인인과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 곳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노은 3동에 노인인과 그 장애인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다른 효율적으로? 지역에는 뭐 일단은 그 복지 인프라 같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 노은 3동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내용이 없어서 여기를 대상 기관으로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과 장애인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은 꼭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는 반드시 노력해서 전담 인력을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동학대 방지 체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것도 있고 또 아동학대 방지책을 위해서 대책을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개설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여기가 기재가 안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우리 아동가족과의
학대 방지를 위해서 전담팀을 좀 구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모범 어린이집 제도 이거는 좀 제가 굉장히 주장하는 꼭 필요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타 어린이집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신설을 해서 학대가 방지되고 어머니들이 아기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루속히 신설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문에 보니까 나는 계속 이거를 추진을 중이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완료라고 해놨어요. 이게 좀 걸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단 전담 인력 1명은 이제 충원이 됐고요. 그 팀 구성은 이제 하반기 조직 개편하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아동학대 전담 팀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 예방팀이 신설이 되면 아동학대 관련 전담 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안전하고 그런 지역이 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아동 학대가 자꾸 벌어져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이성구도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이걸 팀을 구성한다는 건 조금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지금 뭐 전담 인력 1명이 들어가서 지금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뭐 일단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팀이 그 신설이 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뭐 저 팀장님하고 또 우리 부사장님하고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아울러서 부탁하기를 전담 팀들이 그 사법 경찰제를 좀 자격증을 부여해서 학대 방지 체계에 더욱 한층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좀 갖춰달라고 했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법권에 관련된 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거예요. 다 하고 있는데 좀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그 제도도 좀 적극 도입을 해서 우리 전담팀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아동과 과장님과 팀 구성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보이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아동 학대는 한시라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거 방심하지 말고 우리 이성구에는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노후화된 CCTV 교체 검토해가지고 장기 검토 필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 처리 결과에. 네, 유성구 어린이집이 몇 개죠? 35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지금 CCTV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5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네네. 설치를 했고요. 전체 이제 353개소인데요. 예. 그때 대부분 설치를 했고 이게 이제 미설치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는 이제 그 이용아동 부모님들이 전체가 이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동의서가 낸 데는
설치를 안 한 데가 지금 4개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보조를 해서 처음에 설치를 했죠. 2015년도에는 뭐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근데 이후에는 이제 이게 잡아당. 화상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네. 보기가 어렵고 상당히 제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수를 하기에 어린이집에 원화도 줄고 하는데 이거를 보수하기에 들어가는 돈이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던데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계산해 보셨어요? 예,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그 화질에 관련돼서는 뭐 SD급이 이제 1개소 있고 뭐 100만 화소급이 30개소, 130만 화소급이 205개소, 뭐 풀 HD가 113개소 이렇게 이제 쭉 돼 있는데 풀 HD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가 좋고요. 네. 이쪽 뭐 100만 화소급 뭐 이 밑으로는 이제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요새는 또 뭐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렌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탈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들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걸 세팅을 해줄 경우에는 뭐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는 못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 상황인데 국장님 예산이 얼마 드냐고 계산을 해보셨냐고요? 계산을 해보셨나요? 개소당 아마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개소면 얼마예요? 30만 원 들어가면? 35 카메라 한 대당 35만 원 이렇게 하니까 총 사업비가 한 7억 7천 정도 이렇게 뭐 100,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0개 중에서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0개 중에서 110개 정도는 아, 풀 요건- HD. 요건 저기 지원 2015년에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개소당 설치 비용은 현재는 한 150만 원에서 500만 원 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뭐 이걸 합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장기 검토 필요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장기 검토를 하셨으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 검토 뭐 하신 거예요? 일단 그 재정의 어떤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렌탈을 할 경우에 운영비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소요를 하면은 CCTV를 고해상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렌탈하고 기기를 자체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렌탈 부분이 좀 국장님 예. 그거 말고요. 제가 저기 한 게 한 100 우리가 353개소라며요. 그래서 4개소는 저 원하지 않아서 259개만 예를 들자면 259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10개소는 풀 HD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한 150개 정도, 140개 정도만 130개만 하면 되겠네. 130개 정도를 하면은 뭐 저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는 검토해서 뭐 이거 장기 검토가 아니라 뭐 가는데 30만 원이라며요. 100개면 3천만 원이에요. 150에 3천, 4천, 5천만 원이면 하네.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재정 여건을 우려해서 장기 검토 필요. 이거를 의원이 저기 감사에 지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아까 저 정정하겠습니다. 그 대당 설치가 2015년에 할 때 35만 원이 소요됐고 현재는 개수당 한 150에서 5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하면 1억 5천이냐 100개소 하시면. 그렇죠? 이건 렌탈이나 뭐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 답변하시라고. 렌탈을 100개소를 예를 들어 해주면 1억 5천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겁니다. 그 답변을 지금 결과를 이렇게 답변하신 건 되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의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하고 감사 때 자료를 한 거는
뭐 1억 5천 들어가는데 예산이 뭐 재정이 어려워서 장기 검토를 하신다고 이게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현대아울렛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 기여 공고 조례 6조 1항 2호를 살펴보면요. 대규모 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 말 기준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여기 보면 현대아울렛이 6월 26일 날 개장을 했어요. 현대아울렛이 이행 실적을 제출을 했나요? 반기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받았어?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4월 중에서 지금 하려고 제출은 지금 조례에 돼 있다. 제출은 지금 아니고 점검 4월 중에 일단 금년도 4월 경에 점검 예정이 있습니다. 점검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지만 반기별로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조례에 지금 보면은 우리 유성구 대규모 점포 지역기업 권고 조례 제6조 실천 협약 및 이행 점검에 이 항을 보면 대규모 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 말 기준이행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챙겨서 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챙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권고 조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알겠습니다. 제출을 받아보고 점검을 하는 거하고 그냥 같이 점검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내용이. 네, 예, 한번 챙겨 보시고요. 네. 앞으로 그 우리 지역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대아울렛에도 이행 실적을 이렇게 잘 살펴서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행동이 느려갖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에너지 관련해서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해갖고 네. 예 완료가 됐다고 370 가구에 이것은 그냥 개인 가구에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5개구에서 또 다른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특히 이 가정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태양광 저기 있는데 올해 혹시 신청하셨나요? 어떤 신청을 그 말씀하십니까?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하시는 그런 가구에 하는 대상으로 하는 그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어요. 현재 기업체 소상공인 신청 건은 아직 시달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융복합 사업 관련해 갖고는 이제 공모 사업에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구에서는 이 부분에서 기업이라든가 여기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유성구가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공모 사업에 좀 잘 선정이 돼서 우리 유성구에 태양광 사업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마치기 앞서서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 결과를 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김동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 여건상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올 때는 적어도 저희가 추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추계를 좀 하셔서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아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의안심의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생활환경 업무에 대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조치 요구사항은 공통 6건, 개별 37건으로 공통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37건 중 15건은 완료, 14건은 추진 중, 8건은 장기 검토로 분류하였습니다. 71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하고 개별 사항 위주로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푸른환경과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살수 차량 운행을 통해 도로 제비산먼지 제거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19개소 및 피해 농가 지원 23개소를 지원하고 기피제 및 포획 포상금 지급과 피해 방지단 운영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률 제고 요구사항입니다. 차량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차량에 부과되는 사항으로 운영 기준에 따른 부가 취소 등을 통해 체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및 지하수 관련 사항입니다. 총괄부서인 일자리 경작과 및 건설과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생활악취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세부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 예방 활동 및 수시로 청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신청 사업으로 6기를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한전 및 환경공단에 30기를 추가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3년 이상 수질 기준을 연속 초과한 약수터 4곳을 금년 1월 18일자로 폐쇄 완료하였으며 현수막 게시 및 구 홈페이지에 안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소 행정과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및 운용상 한계가 있어 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AI 기반 무단 투기 카메라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투기 방지용 쓰레기통 배치 검토입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 110개를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반석천 일원 분리배출 거치대 1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 계도 및 홍보 사항입니다. 홍보 안내물을 인터넷 소식지 게재 및 동행복센터에 배포하였으며 향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도우미 운영 방안입니다. 청결도우미를 채용하여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불법 투기 지역 단속 및 구민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입니다. 향후 민간 대행업체 선정 시 권역별로 분리 위탁할 수 있도록 원가 계산에 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정책과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 운송원가 용역을 통해 손실 보조금을 현실화하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노선 및 기능 중복에 따른 대전시 이관을 지속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 복합터미널 정상화 및 장대 삼거리 입체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성 시외버스 정류장 우선 이전 및 세부 건립 계획이 올해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며 장대 삼거리 입체화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킹 스쿨버스 실효성 검토 사항입니다. 사업 실효성 재검토 결과 사업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 차량 주민신고 유도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홍보센터에 안내 공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홍보토록 협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주차관리과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동 1개소는 개방 완료하였고 복명동 1개소는 연장 개방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학교 시설 등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동 제2주차장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주민 반대로 사업이 철회된 사례가 있어 신성동 행복센터 주변의 주차장 용지 조성 계획과 병행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평성 있는 단속을 위해 노선 조정 및 탄력적 단속을 추진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정비 및 심리 상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적립기금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봉산동 및 송정동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핑카 등 공영 주차장 및 장기 주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주차장 이용 실태와 주차장 여건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주차장 유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이용률 추이와 인근 월드컵 경기장 유료화 시행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원가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업체의 계약 비중이 쏠리지 않도록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화장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화장실 2개소를 재건축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족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족욕장 유료화는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석천과 송림 근린공원에 슬로프 2개소, 계단 1개소가 조성되었고 공원 내 연못 준설 및 잡초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부지 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영산홍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동 저수지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단계별 인허가 추진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녹지산림과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관내 국화농가 납품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체 생산 부족분에 대하여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없는 우수마을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산불 없는 우수마을 선정 계획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활용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통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기금 확보 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점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기동 캠핑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기숲 가족 캠핑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는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추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기가 지금 설치 진행 중이고요. 2021년에 한전하고 환경공단에서 30기를 추가 신청을 하였는데 2021년도에 이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30기가 다 되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예. 이 물량 전체가 다 이렇게 뭐 금년도에 완료된다라고 보기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가 사업 기간이 신청-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추가 신청을 했으면은 30기가 다 이렇게 그 승인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대상지는 이제 30개소를 올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현장 실사를 하고 어떤 요 전기 충전 시설 설치 대상지가 타당한지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현대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5가 2,500대가 1시간에 신청이 완료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도 2부 하이브도 지금 출시될 그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그 인프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정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인프라 구축이 돼야만이 또 이렇게 우리 그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30기를 추가 신청을 했는데 다 신청을 해서 다 확보를 해가지고
2021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이상입니다. 푸른환경과는.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한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생활환경국은 굉장히 민원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부서들로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늘 고충에 대해서 또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 악취 및 지하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생활 주변에 보다 보면은 축사라든가 또 생활 악취 그런 배출하는 원인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예. 곳들이. 그 이번에 제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이 목적대로 앞으로 유성구에 다시 그 생활악취라든가 오염수라든가 폐수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파괴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조례에 맞게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구청장이라든가 또 공무원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유성구가 이런 어떤 생활 어떤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완료라고 사실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ING입니다. 계속 예, ING이기 때문에 늘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특히 장마 우기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좀 더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욱수 의원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운영은 이제 경각심 한계라든가 계도용으로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단속 실적이라든가 행정 조치 사항 내역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56대를 설치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근데 예, 예. 그 CCTV 설치한 곳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주민들이 계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AI 기반 무단투기 카메라를 이제 시범 운영한 후에 분석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확대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몇 대 정도를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요 테스트베드 요거는요 저희들이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비예산 사업으로 요거를 개발하는 업체가 예, 저희 궁동에 욕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한 대를 설치해가지고 욕골공원에 예예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실질적인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반영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이제 한 대를 우선 시범으로 예, 욕골공원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예, 예. 해준다는 거죠. 비예산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서울 은평구와 세종시에서 이렇게 실증 검증을 마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효과가 어떤 건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도 있어요. 서울 예, 예. 은평구하고 세종시에서 이미 실증 검증을 했고, 이거는 보니까 이제 촬영 장소에서 소리가 나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 경고 방송이 나올 뿐이지 실질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인식이 되든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AR 이 기계도 어떤 우리가 그 적발을 해서 행정 조치를 하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이제 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경고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다 무단 투기를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사람을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예, 인지를 해서 예.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지만은 이미 시행한 곳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는 견학을 통해 가지고 그 예.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검토하는데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은평구와 세종시 한번 예, 알아볼 수 예.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최혁수련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예, 예. 우리 국장님 이제 봄철 시작해서 산불도 걱정하시고 꽃도 식재하시고 상당히 바쁜 철이 들어왔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코로나도 있고 상당히 이제 바쁜데 저기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운영 예, 예. 장기 검토 이렇게 답변이 딱 나왔어요. 검토가 우리 본 의원이 2018년도 의회에 들어오고서부터 했는데 3년 동안 장기 검토만 했어요. 뭘 검토하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표현이 전 의원님들께 이렇게 이러한 표현 드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이제 나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흡한 점을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어찌됐든 간에 뭐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에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그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시에서도 지금 대전형 뭐 공공 택시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마을버스의 불합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내버스라든지 이 마을버스의 불합리한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단을 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마을버스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면 그럴까? 하여간 상당히 몇십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일까? 고민 한번 해볼 문제인데 이게 2018년부터 유성구 8대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여태까지 검토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대전시 버스 조정은 뭐 작년 2019년 1월에 된다고 그러는 게 답변을 계속 그러면은 우리 저기 답변석에 앉았던 국장님들이 계속 허위 사실을 보고한 건지 뭐 내년 1월에 됩니다. 내년 1월에 됩니다. 뭐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8대 의원들이 임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하면 어떡하죠, 이거? 국장님이 지금 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장인가? 버스정책과에서 이걸 협의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성 구민은 대전 시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왜 유성구만 몇십억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한 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느냐? 근데 이게 이제 5개구 내에서도 이제 저희 유성구만 이게 이제 좀 유일하게 운영이 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떤 이제 나름대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또 고려사항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고려하다가 말 고려하면 뭐 계속 고려하든지 장기 검토를 계속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예,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 요거는 저희들이 그 마을버스 그 표준 운송 원가에 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착수를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소나마 어떤 그 손실 보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께도 자문 구할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이 마을버스 근본적으로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는가도 고민할 문제가 됐어요. 이게 유성 구민이 8만일 때 생긴 마을버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유성 구민이 35만이고 유성의 버스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예. 근데 한번 이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개선할 생각도 없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럼 마을버스, 유성버스라는 그 회사에서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구책을 노력했는가? 그것도 우리 저 공무원님들이 고민해 볼 문제예요. 돈을 안 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결선 나면 유성구에서 몇십억 주니까 그거 갖고 하면 돼. 예? 이거 참 우리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장기 검토로 간다는 거는 제가 의원님 여기 고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장기 검토라고 했는데 다소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경주하겠습니다. 이거 하여간 다음 저기 올 10월이야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때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구민을 위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의원이나 모두가 마을버스를 구민을 위하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인데 구민들이 별로 실익도 없고 돈만 몇십억 들어가는데 왜 있어야 하는 회의도 있어요. 지금 고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장기 검토는 이제 그만 다음에는 장기 검토로 하지 말고 완료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워킹 스쿨버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워킹 스쿨버스 운영이 이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봤더니 지속 운영이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 사항으로 지적을 제가 행정감사에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제 사업을 중단했어요. 예. 중단했는지 이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중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예,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반대 민원이라든지 어떤 불편사항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들어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보면은 등굣길, 하굣길에 이제 안전으로 해서 이렇게 그거 운영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속 대책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녹색 어머니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예, 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 예. 네, 그런 것도 후속 대책을 좀 세워서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봉식 의원입니다. 예, 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지역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온천 일동 그 주변에 이제 식당가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개인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에 많이 그 저해가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주변에
민간 부설 주차장 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온천 일동에서 그 저기 유정 감리교를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탕거리 그 길인데 예, 그 길이 식당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소가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정 감리교회가 거기가 좀 많은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낮에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일요일이나 수요일 저녁만 이렇게 또 개방을 하는 상황에서 그 주차장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선 감리교 측하고 좀 잘 설득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낮에 최소한 낮에라도 좀 몇 시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또 교회 측에 무슨 좋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주차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참 그 지역을 찾는 사람이 주차장이 없어서 헤매는 걸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 우리 송 과장님 계십니까? 예. 참 온천일동 주민센터 주차장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 지역에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관계도 좀 같이 더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또 유휴 공간도 좀 없잖아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면도 뭐 재산세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 조금은 그분들도 이익을 줘가지고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첫째 그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니까 주차관리과장이나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집중시키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해주신 그 감리교회 저도 이제 그 위치는 알고 있고요. 좋은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거는 교회 측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꾀해가지고 여기 개방돼서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방이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목사가 바뀌면서 완전히 이웃 주민들하고 그냥 그 왕래를 차단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도 못 다니게 해요. 예. 너무 그 참 살벌한 그런 가문이 있어서 구에서 적당한 그런 좀 혜택을 줘서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김관영입니다. 예, 예. 네, 어제자 날짜인데 2달 만에 발견된 한강 투신 공무원 시신. 그래서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34살이신데 2달여 만에 한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 무개건 공무원증이 있었고 늘 하던 업무가 주정차 단속 및 민원 대응 업무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관사에서도 민원에 시달리시는 직원보호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예.
후속 조치 사항이 너무 소극적이고 사후적이지 않나 싶어요. 민원 대응 직원을 늘리거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데 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직원의 스트레스를 조금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어떤 우리 집행부 어떤 공무원들 이렇게 살펴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데미지가 없이 같이 어떤 직장인으로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실행 가능한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살펴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원 대응 직원분들 잘 고무적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구청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어떤 경무부서라든지 민원이 시달리는 그러한 부서를 운영지원과에서 전문기관에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지원과에서 2021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직원 보호 대책을 위해서 정말 이게 다각도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폭언, 폭력, 민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매뉴얼도 있고 하지만은 그 매뉴얼보다도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직장에 나오기 싫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은 이제 우울증에 좀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 보호 대책을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이 되게 되면 이제 주차관리과라든지 이런 꼭 이게 주차관리과에만 이렇게 한정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이렇게 특히나 이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계장이라든지 과장이 이제 그 담당자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속상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루만들어주고 같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통하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공원 내 화장실 그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지 않는 그 공원이 96개소예요. 우리 유성구에. 예. 12개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가 불가하고 예. 지금 예산 및 상수도 검토만 필요하면 가능한 곳이 84개소예요. 예. 근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 84개소인데 이 이용 주민들에게 이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치 계획을 좀 수립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1년 금년도에는 그 장성 어린이 공원하고 산수 어린이 공원, 장성 어린이 공원은 제 구죽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산수 어린이 공원은 이제 전민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교촌 어린이 공원이라고 그 진잠 향교 옆에 그쪽에 저희들이 새로운 어린이 공원 그 조성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는 좀 부족합니다만 여기 이제 어떤 교부세라든지 어떤 추경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요 세 군데 그 어린이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화장실 설치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미 화장실이 있는 곳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없는 곳을 장성호 신규 설치? 신규 설치는 교촌 어린이공원입니다. 예, 거기 한 곳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서구에 그 사셨던 분이 이사를 오셔서 그 민원을 좀 제기를 했어요. 서구에는 공원마다 가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다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이렇게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더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한 결과는 공원 한 96개소에 이제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도 이제 법에 또 법률상 설치가 불가한 곳이 있잖아요. 12군데고 84개소가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뭐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해에 뭐 5개, 6개 이렇게 전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어떤 생활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는요. 이제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 동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조치 요구 사항과 처리 내용과 결과에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알림장 내용을 화면에 띄우면서까지 이게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예. 그래서 그 근린공원 진잠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알림문을 갖다가 부착을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보면은 이제 그 알림장을 전 공원에 제작을 해서 다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전혀 처리 내용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서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요? 지금 그 사항은 의원님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 알림장을 그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전 서구청 그 산업진흥과를 제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반려동물이 배설물을 직접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을 안 치우고 가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반려인이 되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입구에다가 이런 거를 알림장을 부착을 하면 그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거를 예, 검토해 저희들이 주시기 프랑카드는 바랍니다. 이제 많이 개청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저희 조격장 운영 관련해서 예, 현재 조격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지금 운영하고 저희들이 있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천공 공사가 끝난 건가요? 그거 이제 별도로 예. 지금 그거는 이제 온천 탑이 있는데 위주로 해가지고 유성 우체국 쪽 위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1번 족탕이라든지 3번 족탕 이거는 정상 지금 거리두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플랜카드에 온천공 공사로 인해서 조격장을 잠시 휴장합니다라고 붙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 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그 조격장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3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운영이 3교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한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3교대로 운영이 돼서 그 정도의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분들이 혹시 그 조격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 근무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들이 뭐랄까 그 가운식으로 해가지고 예. 조끼를 좀 착용하고 그렇게 이제 근무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 명확하게 근무하면서 확인은 제가 최근에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조격장에 대한 혹시 이제 그 온천수에 대한 청결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그거는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불순물이 있는 거는 어찌할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전화번호가 있기는 하지만 상시 인력이 상주하다고는 하는데 상시 인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셔도 조끼를 착용을 안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민원인들이 어쨌든 상시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좀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끼나 아니면 명찰 같은 거 좀 폐용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 조건에 맞춰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합시다. 예,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 공사 단계에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공사를 했다라고는 하는데도 부족한 점은 좀 여러 군데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면 좀 다 이제 수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 있으면 수정 보완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 측면에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추억에 남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개수대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보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4천만 원 저희들이 공모 지금 응모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실외 어떤 개수 형태를 실내 개수 형태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또 인지를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예, 예. 녹지산림과 사항을 보면 국가전시에 관내 농가하고 계약 지배하신다고 뭐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예. 적극하겠습니다. 예, 예. 적극하셔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실질적으로 이게 또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게 좀 여기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국공유지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예, 예. 이거 답변서 내신 거에 대해서 예,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4조에 보면 대장과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예. 거기 44조 2항을 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유성구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미비했어요. 이 대장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뭐 전산대장으로도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 전산대장도 1항에 보면 전산대장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재산 우리 그 국공유 재산을 잘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국공유 재산에 우리가 뭐 여기 산림은 모르겠으나 하천이나 국어 같은 거 그런 데는 고정 구축물을 나무도 못 심게 돼 있고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 뭐 하천 국어 같은데 나무도 심겨 있고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필요해서 계약 조건에 우리가 필요하면 항상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보상 문제가 생긴다고 관리를 안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아까 내가 뭐 공원과에서 잠깐 저거 했는데 방동저수지 올해는 뭐 말뚝이라도 좀 박나요? 저희들이 이거 2018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요거는 사업비가 계속 2월돼 있죠. 예, 2월됐고 실시 설계가 이제 6월 달 정도 예. 완료되면은 예. 하반기에 예. 첫 삽을 뜨면서 하반기에는 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기 캠핑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권해 주셨는데요. 예, 2월 18일 오픈하고서 예약이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예약 다 찼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터넷 그 오픈한 시점에서 1시간 내에 다 3월달 경우 이렇게 완료가 됐고 4월달 것도 오픈하고 나서 시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어떤 대전 지역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저희 유성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어떤 뭐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유성 그 하기동에 캠핑 숲이 있다라는 게 그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선전을 했어요. 여기 하기숲이 개장이 되는데 좀 예약 좀 해서 좀 활용 좀 해라 했더니 벌써 이미 꽉 차가지고서 예약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관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이제 궁금한 거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예. 그 소음 문제가 이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도로공사하고 이게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협의 진행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계속 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만 갖고 계신 건지 지금 좀 궁금해서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대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은 아직 못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면서 그 고속도로 범면 사면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녹색 상록 수종으로 저희들이 해서 시각적인 어떤 차폐 효과라든지 다수의 어떤 소음도 이렇게 완충시킬 수 있는 방음 기능의 어떤 숲을 거기는 저희들 독단적으로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해가면서 어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어떤 지역의 어떤 진짜 그 국회의원님들 뭐 같이 해가지고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개장도 하고 또 많은 수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문하시고 이용하시고 돌아가서 후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말 조용하고 힐링을 하고 갔다 다시 재추천해야 되고 또 다시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소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개장하실 때 참석하셨고 또 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하기숲 바로 옆에 보면은 비닐 하우스가 개인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은 우리 유성구에서 좀 그 부분을 좀 뭐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볼거리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현장 학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서 캠핑장과 더불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또 전국에 진짜 몇 안 되는 하기숲 캠핑장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확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지금 당초에 하기숲 캠핑장이 이게 국토부 땅입니다. 국토부 땅이고 이게 관리는 이제 LH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개발제한구역 어떤 훼손된 어떤 토지를 국토부에서 매입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기동 그 캠핑장이 국토부 소유가 됐고 그 지금 말씀하신 하우스 부분하고 하기숲 캠핑장 그 상부 쪽으로도 지금 어떤 그 다배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국토부에서 매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그 열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이 추진되면은 아마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